정부가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2차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소장님께서 지난주에 그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서 어제 그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도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토론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저는 구윤철 부총리께서 마지막에 이제 발언하신 내용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우리 그 징벌적 과세는 아니다. 합리화, 세제 합리화 정상화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집 사지 마라. 주택은 이제 공공재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는 집 외에 다른 국민들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집주인들이 사는 집 외에 집을 가지고 있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냐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못 사는 거고요. 집주인들도 한번 팔고 나면 다시 그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부작용이 있는 부분인데 마치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한다고 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산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서 이 윤곽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우선 양도세 장기공제 특별 공제를 축소해서 전체 공제액을 10억 원대로 제한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종부세도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강하게 좀 먹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의도 이건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했는데 다주택자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202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제 똘똘한 채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1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규제하는 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비거주 주택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잡기 위해서 이제 초고가 주택 이 두 가지가 이제 규제의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지금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세제 감면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혜택을 줄이겠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한다고 해서 진짜 집값이 안정되냐 그러면 그 안정 효과는 사실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이재명 정부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의도가 시장에 항상 먹히는 건 아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좀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세제 개편이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실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습니다.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가 있는데 부정의 효과보다는 긍정의 효과가 더 많으면 그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 세제 개편을 해서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 문제, 주거 문제, 집값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저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세부담은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그럼 우리라면 거주를 하지 않으면 종부세도 많이 내야 되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초고가 주택에 비거주 1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주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집을 가지고 있다. 전세 주고 있다가 그 집에 들어가겠죠. 세입자 주거 안정이 훨씬 더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안은 조세 저항도 불러일으키지만 결국에는 지금 고질적인 문제인 전월세 난을 더 크게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출 규제는 지금 계속 강화할 이야기고 이 돈줄이 계속 막혀 있다 보니까 수요가 좀 있는 건데 대출 규제는 지금 막혀 있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죠.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럼 대출 규제라는 건 이제 억제하는 거죠. 네. 구매 능력을 억제해서 너 돈 없지? 돈이 있는 사람만 사라는 시그널인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입자 전세 대출이나 무주택자들이 집 살 때 받는 대출은 풀어주고 집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 건 규제를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무주택자와 세입자가 받는 대출에 대해서도 지금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총리 대토론회에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네. 세입자 대출은 좀 풀어줘야 된다. 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세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합니다. 갭 투자라고 해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는 그냥 닥치고 규제이고 일부 생애 최초나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좀 구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월세 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그냥 정책의 기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매도인 대출, 이른바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해가지고 집을 판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대전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 대전은 뭐 집값 문제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택시를 타니까 그 대전 택시 기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데 결국에는 이제 방법을 알려준 거죠. 집을 살 때는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 자기 자본으로 사는 방법, 대출을 받아서 사는 방법인데 대출을 받는 건 대출 규제에 맡기고 전세를 끼고 사는 건 토지거래가로 맡기고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데 자기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길이 막혀 있는데 이제 뭔가 하나의 희망이 보이는 거죠. 집주인이 건저당을 그 매수자가 건저당을 설정해주고 집주인이 돈을 늦게 받아도 되겠구나라는 새로운 어떤 신종 방법, 원래 있던 방법입니다만 일반인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거래를 원활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그전에 가격을 좀 많이 내려줬습니다. 안 팔리니까 2억, 3억을 내려줬는데 이제는 내려주기보다는 내가 돈 늦게 받을 테니까 그냥 건저당 설정할게.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 인하보다 건저당 설정 방법이 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토론회를 2번이나 참석하신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이번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발표가 이제 곧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에 반드시 수정하거나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시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는 내려줘야 됩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기조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당장 수정을 한다면 저는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공시가격 30억 정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으로 간주해서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시가격 40억 이상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